안녕하세요. 요새 며칠 추웠는데 냉해 피해가 좀 보고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집계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본이고요. 이분은 이제 일본의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뭐가 촘촘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위로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은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때에 이제 이 일기를 쓰신 때는 2020년이고 2년 뒤고 요렇게 지금 일본이니까 뭐 JM 대목이겠죠? JM 대목에다가 뭐 다양한 품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묘 포장을 본인이 묘목을 직접 생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2년을 키운 묘목이죠. 그래서 키우는 동안 그래도 훌렁훌렁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주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페인트를 발랐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어디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페인트 보통은 이제 수성 페인트를 바르죠. 외장용 수성 페인트를 바릅니다. 페인트를 바르는 목적이 있고요. 왜 바르러? 그러면 대부분 뭐 이게 햇빛을 반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햇볕을 보는 요 남쪽과 햇볕을 안 보는 북쪽에 이 각각의 면에 온도 차이를 줄여서 동해 피해를 이제 좀 경감시킨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괜찮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용도대로 쓰셔도 되는 거고 페인트를 바르는 제일 큰 목적은 병에 대해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 대목 있는 부분에 불안병이나 줄기마른병이나 곁무늬 썩은 병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묘목을 키우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방제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묘목을 키우면서 약을 먹지 못했던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심는데 또 페인트를 안 바르고 심는 경우도 대부분이신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묘목을 심고 나무로 보면은 이식을 한 거잖아요. 몸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음이라는 거를 해야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활착이라고도 하는데요. 잔뿌리가 나오면서 토양에서 각종 무기 원소들을 빨아 당겨 가지고 위에 이파리로 보내고 그럼 그걸로 이제 광합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얘들이 조금 병의 감염의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보자면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과수원이면 과수원 한 켠에다가 묘목을 본인들이 직접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묘목은 크는 환경 조건이요 최적이죠.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묘목을 키운 거예요. 자, 묘목은 1년생, 2년생, 뭐 한 3년생, 늙어봐야 3년생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여기서 키우잖아요. 심어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미세 기후에 맞춰서 아주 어린 나무들을 옆에서 키우는 거죠. 그럼 얘들이 동해를 견디고 살아남았어? 소질이 우수한 게 살아남은 거죠. 여기에서 잘 컸어? 이쪽 기후에 잘 맞는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묘목을 본인들이 골라서 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1400번을 심어가지고 5, 60cm 짜리를 했는데 2년 지나면서 뭐 좀 죽은 것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죽은 게 실패가 아닙니다. 도태돼야 할 것들을 미리 걸러낸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내 하수원이나 아니면 조금 남아있는 짜투리 땅에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묘목을 자가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전혀 엉뚱한 데서 사오죠. 엉뚱하다라는 거는 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100km, 200km 떨어진 곳에서도 사오시게 되죠. 그저께 이제 양구를 갔는데 양구에서 묘목을 사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영주에서 갖고 온다고. 뭐 거의 한 200km 됩니다. 그래도 뭐 영주는 좀 추운 산이 좀 있고 그러니까 소백산 자락 아래에 뭐 그나마 경산이나 뭐 이원이나 충북 이런 데서 안 갖고 온 게 다행이죠. 어쨌든 여기 이분들 석회 뿌리고 여기 관리기로 로타리 치면서 한국 사람 같았으면 그냥 대번에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다 파잡혔을 텐데 이분들은 흙을 모으듯이 이 흙을 모으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뭔가를 건드리면 생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흙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대목 노출도 굉장히 거의 뭐 한 35cm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의 블로그 이 홈페이지 뭐 물건도 판매하시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나중에 사과도 산후지 품종인데요. 뭐 괜찮게 키워가지고 잘 판매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외국에서 나무를 지금 심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묘목을 키우고 페인트 칠하고 이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한국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본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오늘 날짜잖아요. 이제 지난 백운이라는 곳에서 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신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 이제 세 분이서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요 세 분이서 요 묘목들에 지금 페인트를 요 작업 다이를 만들어 가지고 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왜 효율적이냐고요? 묘목을 아까 그 일본 사람들도 자기가 키운 묘포장에서 페인트를 칠하면 옆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묘목을 사오셨잖아요. 사온 묘목을 여기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페인트를 칠해. 여기 이분들도 뭐 밑에 옆에서 칠해. 그러면은 얼마나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다. 일본 분들이 자기들 건창고에서 혹은 저온창고 앞에 있는 곳에서 저런 식으로 묘목을 이제 옆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온 경우에는 저렇게 그 심기 전에 테이블 위에서 뭐 이렇게 생선 다듬듯이 묘목을 뿌리도 다듬으면서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예찰 요원 분께서 여기에서 이제 가서 요런 사진들을 찍어 주셨는데 저 세 분이서 3시간 만에 몇 그루를 칠했느냐? 900그루를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야, 뭐 대단하죠. 저게 뭉쳐 있기 때문에 저 작업이 가능했던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요 묘목을 보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묘목이잖아요. 이축도 아니고 뭐 구요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잘 쌓아놨죠. 여기는 마르지 말라고 이제 파란색 갓바를 덮어놨는데 이건 이제 뭐 어쩌냐. 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여기는 이제 수분이 안 말라서 얘들은 묘목이 잘 살 거야. 그럼 얘들은 수분이 말라가지고 다 죽나? 우리는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심었다라고 한들 얘들이 다 죽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뿌리에 가을을 맞이한 뿌리가 흡수군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저장근과 지지근만 가지고 있을 때에 수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갓바도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지금은 약간 젖어 있어서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마르면 흑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활착을 하는 데에는 어차피 오랜 시간 수분이 공급되어야 돼. 거의 한 2주가량 수분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생기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냐? 이거 덮어 씌우는 게 그냥 선생님들 하실 수 있는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이 묘목을 갖고 오셔가지고 심을 때 옆으로 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클까요? 그렇죠. 이제 유인을 할 거고, 유인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 요 위에 있는 가지들, 요 밑에 가지를 쓰실지 안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떻게 키워서 얼만큼의 수고까지 올리고 내가 몇 년 차에 수형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심으면 안 되죠. 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이제 유인을 해야 돼요. 유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하단으로 밑에까지가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되는 가지들을 여기에다가 사과를 달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전부 다 잘라내서 이 위로 생장을 촉진시켜야 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얘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릴 거냐, 뭐 한 2.5m, 한 뭐 3m 이렇게 올릴 거냐, 제식 간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몇 년에 완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묘목을 심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대표 과수원이나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뭐 이탈리아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뉴질랜드도 가보고,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 뭐 사과를 제법 한다는 나라들은 다 다녀보고, 지금 이런 수영을 하는데도 제법 보고 있으나, 막 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가 약간 어려울 정도로, 지금 먼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그 선구자적 정신으로 하시는데,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이게 어떻게 지금 잘 될지 안 될지를 이제 본인들과 주변에 이제 몇몇 선도 농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을 진취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묘목을 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곧 마무리할 텐데,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농약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페인트를 바르는데 페인트에다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넣는 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섞어서 약간의 뭐 그런 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하던데,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약이 어떻게, 왜 우리가 물에다가 농약을 타서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그 농약이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계속해서 작용을 해서 해충이나 병원균에게 뭔가를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발라놓으면 서서히 나오면서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게 되죠. 뭐 비슷한 예로, 지금 이 밑에 나무 뿌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뿌리를 물에다가 담궈서 뭐 한 6시간이든 뭐 10시간이든 뭐 담궈서 하루 종일 담궜다가 심기도 하는데, 그 물에다가 살균제나 살충제를 넣으면 면충도 죽고 다양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넣는 살균제가 곰팡이에 대한 것도 있고 세균에 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뿌리에 오는, 우리가 외국에서 뿌리를 살균제에 침지, 담궈 놓았다가 하는 이유는 세균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카브리오를 쓰든 톱시넴을 쓰든 뭐 후론사이드나 페프란이나 이거 전부 다 곰팡이 잡는 약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에 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옛날에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론사이드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톱시넴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집에서 이제 쓰다가 남은 농약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담가 놓고서는 야 뿌듯한데 이러면서 묘목을 심으실 수 있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굳이 막 뜯어말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마음이 편안한 게 낫지. 그거 뭐 넣고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하면 되지. 단지 이제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 이분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한 거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페인트를 그렇게 칠해야지 라고 하셔가지고 지난분이 이렇게 하신 건데요. 이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선생님도 이렇게 묘목이 어렸을 때에 이제 심어 놓고 병에 감염되는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막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선생님도 좋고 강의하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